아무튼 이 책에서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요 얘기입니다. R보다 G가 크다. G라는 게 이제 이 영어의 growth,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에요. R은 이제 이 rate of return of capital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요즘에 그 재테크들을 많이 하죠. 재테크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1년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요즘에 정기예금을 하면은 1억을 예금해봐야 1년에 이자로 받는 수익이 한 100만 원? 조금 넘죠? 200만 원 뭐 2%가 안 되니까 2%를 얻어도 또 거기서 또 이자 소득세를 떼어가면은 한 1억을 넣어놔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월세 주택 그 소득이 그거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1억이면은 그러니까 6% 정도? 아니면 뭐 5%? 어떤 경우는 뭐 8%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가장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이 됐건 금융자산이 됐건 간에 연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가 넘어간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연 5%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나라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소득 증가의 평균 액수보다 재산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는 그 얘기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의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오늘날 20세기 자본주의, 여기 중요한 게 21세기 자본이에요. 20세기가 아니라 20세기 그 100년 동안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상당히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대 사회거든요. 근대 사회라는 거는 뭔가 계급이 없는 사회, 무슨 귀족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특히 20세기는 뭔가 민주주의,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제대로 된 사회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 선진국일수록 뭔가 인권과 평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고, 누구나가 다 노력하면은 이 빈부격차가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믿고 살았는데, 이 토마 피케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는 다 20세기에 끝나버렸고, 20세기가 되더니 이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되면서 국민 성장, 국민 소득이 성장하는 것보다 재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더 빨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계급 간 불평등,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19세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19세기 자본주의를 지배한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였죠. 빅토리아 여왕. 그 빅토리아 자본주의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제 이 피케티가 이 책을 낸 게 2013년 정도인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이제 2008년도 미국발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이대로 그대로 굴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계속되면은 자본주의가 뭔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마치 1930년대 대공황 같은 게 또 터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한 그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일종의 뭐 내란 같은 게 또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가령 이제 뭐 오늘날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미국의 학력이 낮다라는 거는 이 저소득층이란 얘기죠. 미국의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같이 좀 약간 그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뭐냐면은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았고 백인들 중에서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적어도 자기 집도 가질 수가 있고 뭔가 안정적인 그 생활을 했었는데 20세기, 21세기 들어가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뭔가 이 유색인종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인종주의 담론이 지배하면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1930년대 그 유럽의 나치가 등장했던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게 21세기 자본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가 이제 21세기 자본에 나온 얘기인데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5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가 연 3.3% 성장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재산이 연 6.4에서 6.8% 성장했습니다. 2배로 성장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1인당 소득은 연 1.4%밖에 성장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인들의 평균 자산은 연 2.1%밖에 성장 안 했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R이 G보다 크다. 그러니까 재산 소득 증가율이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표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 누구냐면은 그 가장 부유한 상위 10%,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가 되면은 가장 부유한 그 3천만 명 정도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총소득, 이거를 GNI라고 그래요. 국민 총소득, 뭐 국민 총생산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미국의 인구 3억 중에서 3천만 명이 거의 40에서, 그러니까 1910년도에는 40%를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초반에는 50%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가 나머지 국민의 5배를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1930년대 말에 뚝 떨어진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35%까지. 그리고 나서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갔냐면은 1980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 쪽 친척들이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거든요. 1970년대. 그때 이제 미국에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런 나라였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고 누구나가 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기 집이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날의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장 부유한 그 10%가 100년 전처럼 일반 국민 소득의 5배를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198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확장되어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평균적인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절감하는 게 제 이 친척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민을 갔거든요. 1980년대, 90년대. 근데 미국에 이민 간 저희 친척들 중에서 제대로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잘 사는 미국 우리 친척들이 반이 안 돼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거저거 같은 뭐가 안 풀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그분들이 뭐 게을러서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하여튼 그 미국이란 나라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피케티에 대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케티가 이번에 새로 낸 책, 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그 제가 주로 본 거는 주로 3부랑 4부를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케티의 이번 책이 무려 1300페이지예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 중에